여러분, 비타민C 한 번쯤은 써보셨죠? 기미, 잡티 이런 거 싹 다 없어진다더라 하고 사봤는데 결과는 어떠셨어요? 막상 바르니까 너무 따끔거리고 붉어지고 뒤집히고, 그리고 정작 기미는 또 그대로고 내 인내심만 좀 사라졌던 기억이 있으시죠? 이게 실제로 제 경험담인데 저도 너무 따가운 거예요. 그래도 저는 막 이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까워서 꾹 참고 바르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화장대 구석 어딘가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뭐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이러다가 유통기한도 지나버렸어요. 그런데 요즘에 피부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, 비타민C 안 써요. 뭘 쓰냐고요? 자극이 좀 덜하고 매일 발라도 좀 덜 뒤집히고 기미, 모공, 탄력까지 한 번에 잡히는 거 써요. 그게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. 비타민C보다 훨씬 안정적이고요, 레티놀보다도 또 훨씬 순해요. 부담 없이 꾸준하게 쓸 수 있는 멀티 성분, 종합 비타민 같은 녀석이에요. 특히 30대 이후라면은 이 성분 없이 피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피부는 이 자극보다 꾸준함에 반응을 한다. 잠깐 반짝 효과보다도 매일매일 바를 수 있는 게 진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에요. 근데 왜 이 성분이 주목을 받을까? 바로 딱 하나만 써도 복잡하게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됐던 여러 피부 고민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어서입니다. 실제로 저도 집에서 홈케어 할 때는 얘는 꾸준하게 좀 쓰고 있어요. 효과도 좀 많이 봐서 환자분들이 추천해달라 하시면은 좀 자주 권해드리기도 해요. 저한테 추천받고 직접 성분 써보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진짜 처음으로 화장품 한 통 끝까지 썼다고. 이런 말씀 딱 들을 때마다 느껴요. 역시 기본기가 탄탄한 성분은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도 욕을 안 먹는구나. 괜히 이게 멀티 성분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.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효과, 미백.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요, 식약처에서 기능성 미백 성분으로 아예 공식 인증이 된 성분이에요. 근거가 확실하죠. 그래서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보통 미백 성분으로 알려진 녀석들은요, 피부에 멜라닌을 적게 만들어라 하면서 생산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인데요,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조금 달라요.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이 피부 위로 올라가는 걸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멜라닌이 출근을 하는데 길 중간에서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세요 하고 막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이 기미나 잡티, 피부톤 이런 데 특히 효과가 좋은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요, 피지 조절이랑 여드름 진정 효과도 있어요. 피지가 많아지고 모공이 막히면요, 그 속에 여드름균이 들어가서 염증성 여드름이 확 올라오고 하죠. 그럴 때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지량 자체를 좀 줄여주고 이 염증 반응도 좀 가라앉혀줘요. 그래서 여드름이 더 번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요, 이 피부 장벽 강화 기능이에요. 피부가 예민해지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? 대부분은요,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그래요.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장벽을 지켜주는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, 여기서 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 장벽 강화 역할을 해요. 세라마이드 들어보셨죠? 세콜지 할 때 나오는 그 세라마이드. 이 성분의 합성을 좀 촉진을 해요. 그렇게 되면 우리 피부의 기초 체력, 그러니까 피부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피부 뒤집어지는 분들, 피부가 홍조가 많은 분들, 시술 조금만 받아도 피부가 확 달아오르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잘 맞아요. 네 번째, 주름 완화랑 노화 예방 기능도 있어요.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,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요, 세포 에너지 재료, 그러니까 NAD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. 쉽게 말해서 세포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약간 원기 회복제, 바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피부가 더 탱탱해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. 그리고 피부 잔주름도 좀 덜 보이게 되면서 피부 노화 자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.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. 효과가 좋은 건 알겠어. 근데 종류도 너무 많고 대체 뭘 써야 되는 거냐?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로서 제품 추천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그래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써야 되는 건 알겠어요. 다이소나 화장품 가게에 딱 갔어. 근데 제품이 너무 많은 거야.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. 뒤에 보면은 몇 퍼센트 써있는데 이게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죠. 오늘 정리 싹 해드릴게요. 그냥 다 필요 없고 두 가지 기준 확인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 이제 퍼센트 말씀드렸죠. 함량을 보셔야 되는데,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%부터 20%까지 정말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요. 근데 이 퍼센트 하나가 효과는 물론이고 자극감이나 사용감 완전히 이런 거를 다 바꿔놔요. 비유를 하면은 커피 한 잔은 기분이 좋지만 3샷 이렇게 들어가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.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똑같습니다. 퍼센트에 따라서 피부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. 먼저 2% 제품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입문자용, 나이아신아마이드 처음 쓰시는 비타민 어린이들, 그런 사람들을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. 피부가 좀 예민하고 시술 직후처럼 장벽이 그냥 약해져 있는 분들, 이런 분들이 가장 부담 없이 좋다는데 한번 써볼까 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농도예요.
자극감도 거의 없고 피부 진정이나 장벽 회복에도 부드럽게 작용을 해서 피부가 무리 없이 적응을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이제 4에서 5% 제품인데 우리가 흔하게 이거 효과 봤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. 그 말이 바로 요 정도 때에서 나오기 시작해요. 미백이나 피지 조절, 여드름, 그 다음에는 뭐 주름 개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피부 고민을 골고루 잡아주기 시작해요. 얘부터는 균형 잡힌 농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나는 너무 약한 건 싫고 또 자극이 또 되는 건 좀 꺼려진다, 이런 고민 하시면은 딱 4에서 5% 제일 적당해요. 피부가 막 갑자기 확 좋아지고 요거는 아니어도 꾸준하게 좀 쓰다 보면은 안색이 좀 달라졌네, 이런 얘기 좀 들으실 거예요. 실제로 저도 딱 요 구간 제품을 쓰고 있어요. 저도 요거 좀 꾸준하게 쓰면서 자극감도 없고 적당하게 효과도 보고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에서 20% 고함량 제품들. 저는 솔직히 피부 튼튼해요. 두껍고 강력합니다. 변화나 그냥 빠르게 보이고 싶어요. 아니면은 뭐 이미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많이 써봤다,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농도예요. 근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게, 고함량 제품은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담겼다는 의미지만 그만큼 피부에 자극도 세질 수 있어요. 불닭볶음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빈속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잖아요. 피부도 똑같습니다. 피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10% 20%를 이렇게 발라버리면 오히려 피부가 홍조가 확 올라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피부 상태랑 반응 보면서 쓰셔야 돼요. 저도 옛날에 비타민 뭔지도 몰라가지고 농도 좋으니까 비싼 거니까 좋겠거니 하고 20% 처음부터 발랐거든요. 그때 바르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거는 정말 비추천입니다. 근데 사실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뻔하잖아요. 이어서 효과 2배 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열심히 다 알려드리는데 설마 구독 안 누르셨나요? 늦지 않았습니다. 이어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선택하는 두 번째 기준, 성분 조합입니다. 단독으로도 충분히 훌륭해요. 근데 어떤 성분이랑 같이 쓰이느냐, 요거에 따라서 효과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져요. 그래서 피부 고민별로 다르게 조합을 할 수 있어요. 같은 나이아신아마이드여도 어떤 건 기미에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건 여드름에 좋다고 하고 하잖아요. 이 차이가 조합 성분 차이예요. 크게 3가지 조합이 있는데, 우선 미백 시너지 조합은 뭐 기미나 잡티, 피부 톤 이런 것들 칙칙한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주는 성분을 같이 쓰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알부틴이라든지 아니면 트라넥사믹 액시드 같은 이런 성분들이 애초에 멜라닌을 만들어지는 걸 억제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출입문을 막는다면 알부틴이나 트라넥사믹 액시드가 오늘부터 일을 안 해! 하면서 전기 차단기를 확 내려버리는 역할이에요.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쓰면은 멜라닌을 만들지도 않고 피부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돼서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추천드리는 조합은 여드름 진정 조합이에요. 피부 트러블이 좀 자주 올라오고 유분기가 많은 지성 피부이시다 이러면은 징크 PCA 아니면 병풀, 티트리 이런 성분들이랑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. 이 조합은 피지를 좀 억제를 시켜주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, 이런 3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. 특히 이 첫 번째 징크 PCA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랑 같이 썼을 때 피지랑 염증을 동시에 좀 조절을 해줘서 굉장히 궁합이 좋은 조합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벽 강화 조합이 있어요. 피부가 평소에 좀 쉽게 붉어지고 각질도 트고 쉽게 뒤집어진다 하시면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을 추천드릴 만해요.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, 그다음에는 판테놀, 스쿠알란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. 우리 피부에 전기장판 그런 것처럼 온기를 이렇게 주는, 따뜻하고 쫀쫀하게 감싸주는 느낌의 성분들이에요. 이런 성분들은 피부의 자극을 좀 줄여주고 피부 회복을 좀 빠르게 해줍니다. 제가 이렇게 뭐 퍼센트나 뭐 같이 쓰면은 좋은 성분들 막 알려드렸는데 사실 이 이름도 너무 어렵고 많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상 가서 뭘 사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정해드릴게요. 지금부터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 쓰시면 그냥 웬만하면은 기본은 할 겁니다.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먼저 제가 추천하는 제품 첫 번째는요, 넘버진 5번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. 민감한 피부가 좀 고민인 분들, 이런 분들한테 딱입니다. 저자극이면서도 효과는 좀 확실한 제품. 얘는요,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정도대예요. 5% 나이아신아마이드. 거기에다가 이제 뭐 트라넥사믹 애시드, 판테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. 딱 그 미백이랑 진정, 보습 요 3박자가 딱 맞는 조합이죠. 그래서 뭐 피부가 쉽게 붉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처음 쓰시는 분들도 입문용으로 좀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. 실제로 얘는 저도 몇 통째 쓰고 있는데 그만큼 쓰면서 부담이 없고, 제형 같은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발랐을 때 일반 앰플이랑 똑같습니다. 약간 끈적한 정도?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안 흐르는. 보통 바를 때는 이제 얼굴에 이렇게 누르고 톡톡톡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. 무난해서
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. 얘는 10% 정도예요. 거기에 징크 1%. 아까 말씀드렸죠. 징크가 피지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. 요거는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가 고민인 분들,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그래서 뭐 유분기가 많은 피부, 트러블 자주 올라오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이미 뭐 필수템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뭐 하나만 발라도 피부가 확 뒤집어져요, 이런 분들께 추천해 드려요. 이 제품은 성분이 좀 깔끔해서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폴라초이스에서 나온 나이아신아마이드 부스터 10%짜리. 얘도 똑같이 10%인데 얘는 좀 미백에 치중을 했어요. 기미나 뭐 잡티, 피부 톤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백 기능성이 인증받은 성분들에다가 비타민C 유도체랑 뭐 항산화 성분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. 단순하게 그냥 미백에만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노화 케어 이런 데도 신경을 쓴 제품이라서 칙칙한 피부 톤도 개선할 겸 안티에이징도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추천드릴 만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는 고급자용 고함량 제품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더마팩토리에서 나온 20%짜리 세럼이에요. 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잘 맞는다, 나는 괜찮다, 좀 더 빠른 거, 강한 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려요. 20%면은 그래도 좀 높잖아요. 이게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될 수 있으니까 처음 쓰실 때는 지금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바르세요. 우선 처음 좁은 부위에만 소량 바르기, 그 다음 두 번째 피부 반응을 좀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기, 세 번째 그래도 센 거 같다 하면은 이제 다른 제품이랑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보기. 요 같이 쓰는 성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전에 레티놀 편에서 말씀드렸던 재생크림이나 보습크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봤는데 얘가 단순하게 미백만 하는 성분이 아니라 피지 조절, 여드름, 그다음 주름 개선, 장벽 회복까지 피부 관리의 멀티플레이어, 뭐 종합 비타민 이렇게 분리만 하죠. 그래서 요즘 피부 좋아졌다 하는 분들 보면은 이거 안 쓰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비타민 C처럼 자극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공기나 햇빛에 산화될 일도 좀 적고 그냥 계속 쓰기만 해도 효과가 누적이 되니까. 근데 또 좋다고 해서 처음부터 또 고함량을 쓰지는 마시고 피부에 맞게 시작을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혹시 지금까지는 좀 피부 관리가 좀 어렵고 귀찮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나이아신아마이드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? 달라지는 피부가 좀 느껴지실 겁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실천 한번 해보시고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